천미사강, 파료상관의 파격이며 삼상격에서 변질된 명조입니다. 개수가 자월에 태어나서 자중 개수가 걸럭이며 겨울이라 조후가 필요 하나 없고 매우 신왕하며 금수목의 삼상격입니다. 삼상격이란 금수목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삼상격은 가장 약한 오행을 용신하지만 월간 갑목은 갑자 목욕이며 공망지에 앉아 무근무력하니 지지로 모군이 와도 유금이 흑하니 불가합니다. 이런 경우는 목을 쓰지 못하니 삼상격의 변질명으로 금수음만 기뻐합니다. 월주가 갑자 목욕이고 공망이며 공망이라는 것은 계유는 수레가 공망이고 계해는 자축이 공망이기 때문에 월지가 공망을 맞았습니다. 월간 갑목이 부서져 부모덕이 없으며 그렇기 때문에 월간의 갑목이 공망지 않고 갑자 목욕으로 앉아서 부모덕이 없으며 이처럼 조후가 불균하면 가정군과 건강이 불미하므로 특히 이 여명에겐 타격이 큽니다. 이것은 남명입니다. 일시지 격각이며 일시지가 격각이다 이거죠. 해 유술해 그죠? 유술해 천간도 신임계로 되지만 이것은 순서가 같기 때문에 선전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계가 신금이 여기 있고 계수가 이쪽에 있어서 천간은 이쪽으로 가고 지지는 이쪽으로 갈 때 2급 선전이 됩니다. 또한 일지 공망이라 자녀와 부부궁이 불미합니다. 울로는 금수를 기뻐하며 화토와 지지모고는 불기운입니다. 불기운입니다. 대운이 중년부터 화운을 향하니 힘든 운입니다. 이미 이것은 조후용신을 쓸 수가 없습니다. 삼상격으로 봐서 금수만 기뻐하다 이거죠. 이렇게 왕한 오행을 역하면은 곧 파란이 생깁니다. 파료상관이란 것은 신왕하여 상관을 기뻐하는데 인성이 상관을 극하여 파괴시킴을 말합니다. 이 명조는 월간의 무근한 갑목을 시간의 신금이 금극목하니 파료상관이 되어 박격이 되었습니다. 만약 일반격이라고 그런다 그러면은 점수가 굉장히 신왕하죠. 신금도 1점 또 계수도 1점이니까 천간에는 2점이고 지지로는 유금이 1점 이것도 1점 여기도 1점 그럼 3점에다가 천간에 2점이니까 5점에다가 지지가 월지가 2.5니까 7.5가 되는 것입니다. 상당히 신왕하기 때문에 신왕한 것은 태왕자의설로 월간의 갑목을 용신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금극목을 해서 부셔버리니까 이것은 파료상관의 합격이다 이거죠. 또한 만일 반대로 신약한 명조에 상관이 있어서 흉한데 신약한 명조에 상관이 있으면 더욱 설기가 돼서 흉한데 인성이 있어서 상관을 극하면서 일간을 도우면 상관폐인이라 하여 길격으로 봅니다. 즉 파료상관과 상관폐인은 다른 의미가 반대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본문에서 이는 복권성 사람인데 성씨는 모르겠고 경오년 겨울에 추명하였습니다. 금수를 취하고 화토를 취할 수 없다고 하였더니 저 사람이 말하기를 금수가 왕함이 극에 달하였는데 어찌 또 금수를 취하겠습니까? 명리를 믿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서에 이르기를 왕하면 태왕자 의살이라 하였는데 만국이 금수인데 반대로 금수를 취한다 하니 그 명서를 어찌 믿겠습니까? 하였습니다. 내가 대답하기를 임철초가 대답하기를 명서를 어찌 못 믿겠는가? 이 모두 명중 오행의 오묘함을
능하게 알지 못하였음에 기인한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명조는 수가 왕한데 금을 만나 그 세가 충분하여 한 점의 갑목이 고부 수다목부하다 이거죠. 수기를 설하지 못합니다. 만약 수의 흐름을 그치게 하려면 반대로 수의 환을 입을 것이기 때문에 그 흐름에 순세하여 길한 것만 못합니다. 초운 개해는 왕신을 도움으로 조상의 음덕이 유효하였고 임술로 바뀌어서는 수가 통근하지 못하고 그 기세를 역하니 형벌을 함께 만났습니다. 신유 경신에는 순세하니 사람과 재물이 함께 왕성하였고 김이 무호에는 그 성정을 거역하여 반평생 이루어 놓은 사업을 모두 동으로 흘려보냈고 형벌극자하였으며 의지할 곳 없이 외롭고 고통 속에서 지냈습니다. 이는 이른바 곤륜지수 수를 왕수를 의미합니다. 곤륜지수는 순종할전정 역하는 것은 불가함을 말한 것이니 순역지기를 바로 알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총평 강약은 태왕하며 격국은 전왕격입니다. 더 삼상격도 되는데 단지 이 간목을 쓰지 못하는 삼상격이라서 금수만 기뻐합니다. 용신은 금이고 희신은 수목인데 목은 못 쓰죠. 지지로 오는 목은 금이 버티고 앉아있어 금목을 당하니까 못 씁니다. 계수일주가 극강하니 순기세해야 하고 그 기세를 거역할 수 없습니다. 재관인 화토만 나쁩니다 라고 했는데 목도 나쁩니다. 이 본명은 모군을 만나지 못해가지고 모군을 못 만났죠. 모군을 못 만났는데 모군을 만났어도 금국목을 당해서 불길할 것입니다. 별경명조 이런 별경명조나 조후용신 이건 조후용신이 조후용신도 필요한데 조후용신이나 별격 이런 것들은 먼저 그 용신에 기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수를 따라가는 명, 순세하는 명은 금수만을 좋아하니까. 그렇죠? 그런데 일단 이렇게 되면은 조후가 불균되면은 가정은 일단 부서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명에서는 남명이야 그래도 좀 낫다고 하지만 여명에서 조후가 불균되면 완전히 가정궁은 부서지니까 상당히 남명보단 불길하죠. 별경명조는 울러가 도울 때는 극히 좋으나 울러가 거꾸로 뒤집히면 극히 고통을 받습니다. 목이 천간으로 오면 수기를 설할 수 없고 지지로 오면 설기할 수 없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지지로 오는 목은 이 유금에게 얻어맞으니 불가합니다. 이게 목이 들어오면 해자수를 갖다가 설기하는 데는 설기하면 딜할 것 같지만은 이 유금한테 얻어맞으니까 불가합니다. 천미, 오강, 천간은 격용의 상관제살이며 벽갑 인정의 구조로 귀격입니다. 술월 간목이 술중 정화와 경금이 투하며 술중 신금이 경으로 투해도 가능하니 상관제살로 길격입니다. 간목이 술월에 태어나서 이 잡기격은 천간에 투한 곳으로 격을 잡으니까 술 중에 무정신이 있는데 신금이 경금으로 대투하고 정화는 정화로 술중 정화가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가만히 보면은 경금이 일간을 공격하는 칠살이기 때문에 이 정화 상관이 상관제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격이 성격이 된 겁니다. 만약에 시간에도 임수가 있는데 이 경금이 연간에 있고 정화가
월간에 있다 그러면은 경금이 제사를 하지만 정임 합거되기 때문에 제사를 하지 못하니까 불길한 격이 됩니다. 그래서 칠사를 갖다가 상관으로 제살도 하고 인성으로다가 살인생도 하는 것은 서로 합거가 되든지 싸우기 때문에 격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것은 거리가 멀기 때문에 간신히 성격이 되었다고 봅니다. 칠살은 억제하거나 살인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칠살은 일간을 공격하는 가장 위험한 육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간의 임수가 멀리서 정임합을 탐내고 있습니다. 멀지만 멀리 있긴 하지만 탐을 내고 있다 이거죠. 만약에 이 경금이 을경합거되면 천간이 움직이기 때문에 정임 합목이 되어서 불길합니다. 이처럼 칠사를 극사라는 오행이 함께 투하면 서로 미룬이 불길합니다. 칠사를 극살한다. 칠살은 극을 한다는 것은 상관으로 극하는 것이고 설한다는 것은 인성으로 설한다는 의미인데 그러한 오행이 함께 천간에서 함께 투하면 서로 미룬이 불길합니다. 다행히 멀리 떨어져 합건은 되지 않으나 제사라는 정화가 무곤하여 왕사를 감당기 어렵습니다. 이처럼 칠살이 투하면 발등에 떨어진 물과 같아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본명은 일간이 진토에 근하고 인성인 수가 간지에서 도우니 태양명은 아니므로 식상을 들 힘은 있습니다. 점수를 계산해 보면은 간목이 진토에 근을 두고 그죠? 시간의 임수가 생을 하고 또 지지에서 해수가 인성으로 돕기 때문에 점수가 1점, 2점, 2.5점이 됩니다. 이렇게 물론 본기로 근을 두지 못해서 약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간목이 갑진, 자자, 일지에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자자의 근을 하기 때문에 아주 태악한 명은 아니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식상을 들 힘이 있다 이거예요. 만약에 이게 간목이 전혀 무력하고 해수라든지 진토가 없어서 간신히 뭐 완전 태양명이다 그러면은 이 상관을 들 힘도 없어요. 그러니까 상관 제살도 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은 극설교가가 되기 때문입니다. 만일 태약하고 무군이면 극설교가의 불길명이 됩니다. 고로 정화를 돕는 화운을 만나면 발전하게 됩니다. 이 명은 그래도 식상을 들 힘이 있어서 상관제사를 할 수가 있으니까 화운을 만나면 발전하게 됩니다. 이처럼 칠살이 공격을 해오면은 상관으로 억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발등에 떨어진 불이라서 당장 해결해야 될 위험한 육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더욱 길한 것은 연월간의 상관제살이 격경이니 기람이 더욱 배가 됩니다. 이 연월에서 상관제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전부 격에서 올라왔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람이 배가 된다 이겁니다. 벽갑인정이란 천간에서 정, 갑, 경의 구조를 이룬 것인데 가령 정일간이 신약하여 인성인 간목으로 생조를 받아야 하는데 정화는 모닥불이라 간목인 통나무를 넣으면 불이 꺼지니 경금인 도끼로 쪼개 정화를 살리는 것을 말합니다. 벽갑인정이라는 것은 정, 갑, 경의 구조인데 어떤 것이 일간이 되든지 간에 이렇게 천간에서 이 세 가지 구조가 함께 움직인다 그러면 이것을 벽갑인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정화가 필요로 할 때 정화를 필요로 하는 명의라면 더욱 길하겠죠. 만약에 정화가 왕에서 신왕에서 간목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을 때는 벽갑인정의 구조도 그다지 그렇게 기람으로 보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 본명은 정화가 필요하죠. 상관제사를 하기 위해서는 이 정화가 힘을 받아야 되는데 힘을 받으려고 그러면은 정경, 갑의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간목을 생하기 위해서는 이럴 때는 일간까지도 동조하는 것으로
봅니다. 정각경의 구조는. 그래서 경금이 간목을 쪼개서 경금이 간목을 쪼개서 정화를 살린다라는 벽갑 인정의 구조라고 봅니다. 보통 일간은 실살의 공격, 관살의 공격 외에는 공격은 받지만 뭐 남을 생한다든지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 임수가 수생목을 하면 수생목은 받아요. 그러나 이제 이 간목이 일간이 정화를 생하지는 않는다 이거죠. 그러나 이제 벽갑 인정만은 예외로 봅니다. 이 명조에서는 갑경정의 구조라서 정화가 7살인 경금을 제살하려면 간목의 생조를 받아야 하니 경금으로 간목을 벽갑하여 정화를 살리니 벽갑인정의 귀격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특수한 구조이기 때문에 암기를 해서 숙달을 시켜놔야 됩니다. 벽갑인정, 정화를 살리기 위해서는 간목을 그대로 놓으면 불이 꺼지니까 경금인 도끼로 쪼개는 것을 벽갑인정이라고 합니다. 간목이 신령하여 휴수가 극에 달했습니다. 간목이 수월에 태어나서 극에 달했습니다. 경금이 노광한 중에 경금이 노광하다, 걸록에 근을 뒀다 이거죠. 이 시지 신금이 걸록인데 걸록에 근을 두니까 노광하다 이거죠. 또 진토, 진토와 술토가 생을 하니까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칠살이 일간을 공격할 힘이 대단하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 간목이 위험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 신약하니까 임수가 먼저 생을 하지 살인상생하면 되지 않겠냐 하는데 이 명조는 월지의 격에서 올라온 것들이 우선입니다. 그것이 사주의 세력을 가지고 사주를 흔들고 있는 거기 때문에 먼저 상관으로다가 제사라는 것이 우선이 됩니다. 물론 임수가 월간에 있고 경금이 연간에 있고 정화가 이렇게 떨어져 있다 그러면은 그때는 칠사를 임수로 설해서 일간을 생하는 그러한 구조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먼저 상관이 제사라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사주를 볼 때는 반을 나눕니다. 그죠? 반을 나눠 가지고 요 연과 월 그리고 일과 월, 일과 시 이렇게 나눠지기 때문에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이것이 먼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임수가 작동하게 되는 것이죠. 경금이 노화간 중에 일간을 극하는데 한 점 정화로는 상대하기 어렵습니다. 정화가 근을 두는 것이 요 술토에만 간신히 근을 두는데 더군다나 진술충을 당해서 이 정화의 근이 부서져 버렸습니다. 더구나 이 재가 칠사를 생하니 살중신경한 것처럼 보입니다. 재성 토가 금을 칠사를 생하니 살은 중하고 일간은 약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수월의 간목은 겨울로 가는 진기를 만났고 임수가 일주 곁에서 생하니 정화도 상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왜 상하지 않느냐? 이 간목이 신약하지만 이 술 다음에는 해자 수국으로 가니까 간목이 진기를 만났다 이거예요. 그리고 월간에서 시간에서 임수가 간목을 생해주니까 이 정화도 약하지 않다 이거죠. 정화는 비록 약하나 술토인 고지에 통근하며 술 또한 조토이므로 미약하나 화의 근이 됩니다. 술토는 화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술미는 조토라고 그러고 진축은 습토라고 합니다. 진은 습토이며 목의 여기가 되니 일주를 돕습니다. 천간에서 일생일극하지만 지지에 또 갑해 장생이 있으니 명조가 생화유정하므로 오행은 투쟁이 없습니다. 오행은 그래도 해수가
일간을 수생목하니까 생화 유정하다 이거죠. 정운의 과갑에 급제하였다. 과거에 합격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정화가 칠사를 대적하였음이 분명합니다. 이 정화운의 정운에서 정화가 약한데 다시 상관 이 세력을 얻어가지고 칠사를 상관 제살하니까 과거에 급제한 것입니다. 관운은 잠옷 풍부하였으니 이 모두가 남방운으로 대운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이 명조는 남방운으로 가기 때문에 이 정화용신이 세를 얻어서 칠사를 대적함으로 관운이 풍부하였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칠살은 상당히 잘 봐야 돼요. 이 칠살에서 칠살이 일간을 공격하는데 제사라는 식상이 있느냐 없느냐를 살펴야 됩니다. 그럴 때는 일간에서 식상을 들 힘이 없다 그러면은 칠살도 못 쓰는데 그래도 간목은 일간에서 일지에서 간목의 근이 되고 또 시간에서 임수를 돕고 있고 연지에서 해수를 돕고 있기 때문에 식상을 들 힘이 있다 이겁니다. 아무것도 이것도 없다 그러면은 식상 제살도 되질 못합니다. 극설교화가 돼서 오로지 인성운만 기뻐하는 것입니다. 총평, 강약은 신약이며 격국으로는 편제격이다 이거죠. 편제격. 편제격은 이 월지에서 바로 편제격을 봤는데 원래 월지가 토 잡기면은 천간으로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근데 월지가 이제 편제격인데 술중 정화가 투에서 상관격으로 봤다 이거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은 여기는 총평에서는 이 월지 술 잡기격은 오행이 바뀌어서 투출한 것을 인정하는데 그것은 쓰지 않고 있습니다. 용신은 화다 이거죠. 상관 제사라는 식상을 용신으로 본 것입니다. 희신은 목입니다. 용신을 목화라고 하죠. 용신은 화이고 희신은 목이다 이겁니다. 간목일주가 신약한데 칠살이 투출되었고 뿌리가 튼튼합니다. 튼튼하지는 않죠. 그러나 일지에서 근을 두고 신진합수를 해서 돕는 기운이 있기 때문에 뿌리가 튼튼하다고 봐야죠. 단 정화가 술토에 뿌리를 내리고 경금을 대적하니 식상제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주가 신약하고 재성이 강하니 원래 억부로는 목용신의 수희신이 되나 명예를 얻기 위해서 화가 길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명에는 이 관사를 봤는데 칠살은 제해야 돼요. 그렇다고 너무 제해버리면 제살 퇴가가 되니까 그 또한 불길한 명이 됩니다. 정화가 칠살을 제압함으로써 편관이 청해져서 명예를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즉 칠살은 식상으로 다듬어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칠살이 다듬어야 식상으로 다듬어져야지 편관이 돼서 쓸 수가 있는데 그래서 칠살은 식상을 만나지 못한 것이고 편관은 식상을 만난 것이다 그러는데 그냥 이것저것 나누면 자꾸 복잡해지니까 일단 일간 옆에서 공격하는 것은 칠살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칠살이 식상을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 이걸 살펴야 됩니다. 재평 일간이 신령하여 갑목이 휴수됨이 이미 극에 이르렀는데 모광한 경금이 일간을 극하고 있습니다. 노강이라 그러죠. 경금이 토의 생을 받고 또 시지에 녹근을 두니까 굉장히 왕성한데 그것이 그 왕성한 칠살이 일간을 공격하고 있다 이겁니다. 1점 정화로는 경금을 상대하기가 어려운데 더욱이 두 재성이 살을 생하니 마치 살중신경의 명조와 같습니다. 그러나 수월의 간목은
술월에 갑목은 갑목이 일간이 술월 다음에는 해자축으로 흘러가니까 진기를 얻었고 그렇기 때문에 일간이 세력이 있다 이겁니다. 인성 임수가 가까이서 일주를 생하는데 신진도 합수 삼합하는 기운이 있는 것이죠. 이 천간에 또 임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신진이 합하는데 상당히 도움을 줍니다. 이것을 천간 유인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신진 합수가 반합이긴 하지만 임수가 있기 때문에 합력이 상당합니다. 그러나 술월의 갑목은 해월로 진기하는 때이고 인성 임수가 가까이서 일주를 생하고 정화가 임수와 멀리 떨어져 있어 정임 합극으로 손상되지 않으니 정화가 비록 약하긴 해도 월지 술토인 고에 통분하고 있는데 술토는 조토로 화의 뿌리이고 진토는 습토로 목의 여기가 되는 것입니다. 진토는 습토로서 목이 뿌리를 내릴 수 있다 이거죠. 통분 진중에 을목도 있습니다. 진술충으로 부서져 정화는 무근함. 이 진술충을 만나면 무토만 남아 있고 나머지 장관들은 다 부서져 버린다고 보면 됩니다. 여기서 여기서 또 진술충을 운을 만나게 되면은 진술충 운을 또 만나게 되면은 진중의 을목이 이 정화를 합고시켜 버립니다. 칠살이 합고되면은 좋은 것 같지만 이 임수와 정화가 정임 합목을 해버리니까 천간이 다 사라져 버리는 결과가 나서 이 사주는 진운이나 술운을 만나게 되면 불길하게 됩니다. 일간의 신화는 천간의 세계 3호행인데 이것이 전부 합거가 돼버리면 신화가 없는데 왕인들 뭐 힘을 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불길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술충으로 부서져서 정화는 무근합니다. 또한 진술충은 재고와 인성고도되니 부모 간의 충돌을 의미합니다. 진토는 수의 고니까 인성고도되고 또 술토는 화와 토의 고니까 토의 고는 재성고죠. 그러니까 부모와 모친과 부친의 충돌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연지 해수가 모친성인데 월지 술토에게 극을 당하고 동주한 정화와 정임 합되고 또 술중 정화와도 정임 합되니까 혼탁해졌습니다. 이 인성이 혼탁해졌다 이거죠. 그러니까 모친덕이 박하다 이겁니다. 1월지 진술충이니 부모의 연과 덕이 박하며 1월지에서 진술충을 만나게 되면은 부모와의 그 관계라든지 또 부인과 시모와의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이 신진합을 하지만 이것은 반합이라서 충을 풀지를 못합니다. 육합이나 이런 것들은 충을 풀 수 있어도 반합은 충을 풀지를 못합니다. 1월지 준술충이니 부모의 연가덕이 박하며 일지에 진중개수가 있는데 신진합으로 신중임수가 일지로 합해오니 다모의 상입니다. 다모의 상. 그러니까 일지에 보면은 진중의 개수가 인성이 또 있죠. 또 있는데 신진합을 하니까 신중의 임수도 들어오고 시간의 임수도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모의 상, 모친이 많은 상이라 이거죠. 본명도 일주가 백호로 일지의 재성에 충을 당하니까 일주가 갑진이나 을미백호는 부친과 일찍 생리사별한다고 했습니다. 또 일지에서 재고인 술토를 충하니 부부궁도 불길합니다. 또한 일지의 재성인 진중무토가 있는데 가만 이거 잘 보면은 일지의 재성인 남명이니까 처성인 무토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중에는
계수가 진중에는 을목이 있기 때문에 이 진중 안에 처성과 또 비겁이 있어서 함께 이렇게 동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옆에서 합을 해오니까 신진합을 해오니까 이것이 동작을 한다 이겁니다. 합을 안 하면은 그냥 있는 거로만 동조하는 것으로만 보는데 신진합을 하면 이 무토 처성이 을목을 만나서 연분이 이루어진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간에게는 처와 연이 박하게 되는 것이죠. 진토 속에는 을목이 있으므로 처성인 무토가 남편성인 을목과 동조하니 불미합니다. 이것을 명암부집이라고도 합니다. 더구나 옆에서 신진합해오면 불미함이 나타납니다. 신진합이 안 한다 그러면은 그냥 함께 동조하고 있는 것으로만 보면 됩니다. 겸하여 진중에도 무게합도 발현되니 부모간도 사이가 갈립니다. 또 진중에 무토도 있고 계수도 있어서 무토는 부친성이고 계수는 모친성인데 무게가 합을 하게 되죠. 무게합. 이 신진합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친도 부부궁이 불길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천간의 경금은 살인 상생으로 일간을 생하며 임수는 지지에 임신 장생을 두니 명조가 생화함이 유정하며 비록 임수와 정화가 투하였으나 서로 원격되어 임수가 정화를 합과하여 기반되지 않으니 정화가 경금을 제살하는 상관제살격을 이루며 또한 벽갑인정의 구조로 오행이 다투거나 투기함이 없습니다. 정화대운에 과거에 연달아 급제하였습니다. 이로 볼 때 정화로 경금 칠사를 제사람이 길한 것이 확실합니다. 관직에 오랫동안 있었으며 벼슬과 녹봉이 풍화하였습니다. 이는 운이 제사라는 화대운 남방으로 흘렀기 때문입니다. 술월 경금이 시지에 녹을 두고 월간에 투출하여 일간을 극하는데 연간의 정화가 칠살 경금을 재련하니 칠살 경금은 정화의 재련이 없으면 다듬어지질 않아 쓸모가 없습니다. 경금을 재련하는 것은 정화가 마땅하지 병화는 경금을 제사하는 용도가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정화는 용광요고 병화는 태양이기 때문에 병화가 정화를 재련하기는 힘듭니다. 또한 시간의 임수가 살인상생하니 일간이 생조를 받으며 관살인 금이 일간을 돕고 일지진토의 뿌리를 박으니 유정한 구조입니다. 만약에 정화가 없다 그러면 이 임수는 실살까지 살인상생해서 일간을 도와야 되는 이중적인 역할을 해야 되니까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은 이걸 뭐라 그러냐면은 인성이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정화가 칠사를 제압을 하기 때문에 이 정화의 기운이 대단히 강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월지에서 투출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토생금으로 칠살이 세력이 강하므로 연간의 정화가 제사람이 약신이며 귀합니다. 칠살을 제사라는 명전들은 상당히 권력에 인연이 있어서 권력을 다룰 수 있습니다. 권력의 자리에 올라설 수 있는 것이죠. 울러도 화운을 향하니 칠살이 다듬어져 용도를 가지니 관직에 오랫동안 머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